시즌 1부터 계속 우승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피땀 눈물 엄청 많이 흘러가고 그거 몇 년이나 지났어요. FC 월드클래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월드클래스가 3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3명의 선수가 교체되어 우승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신입선수 3명의 기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며 기존의 에이스 선수들을 뒷받침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승 근처에서만 맴돌며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월드클래스였는데 이번에 결국 그 눈물의 결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힙합의 가세로 스밍파가 날개를 달고 그 기세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릴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아직은 골대녀 우승컵에 다가가기엔 월드클래스의 눈물의 무게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무게를 넘지 못했고 스밍파는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네요. 축구, 특히 골대녀는 흐름의 게임입니다. 결승전도 흐름의 싸움이었죠. 축구 대표팀의 경기도 흐름이 중요한데 골대녀는 더욱 그 흐름이 강하게 불곤 합니다. 흐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결실을 맺는 팀들이 승리를 쟁취하곤 했습니다. 결승전도 팽팽하게 서로 그 흐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결국 그 흐름을 주도하고 골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월드클래스가 우승컵의 자격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하게 월드클래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과 그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팀의 모든 포지션이 전부 개성이 뚜렷하고 기본기와 체력을 갖추고 있어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다른 팀에 빠지는 선수는 없었지만 두 팀만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포지션이 바로 골키퍼였습니다. 캐시는 골대녀에서 현재 탑티어 골키퍼였고 윌주어터는 처음보다 많은 성장을 했지만 신생팀이었기에 그 구력과 경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캐시가 너무 뛰어납니다. 승부의 추가,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도 여럿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결정적인 선방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죠. 지금의 캐시가 있는 월드클래스 골문은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철옹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월드클래스는 부분 전술, 즉 패턴의 다양함이 강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독의 영역인데요. 갑자기 아시안컵 클린스만 호가 생각나면서 머리가 지끈 아파졌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그 패턴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을 살펴보면 저는 처음에 왜 나티가 저기에서 나왔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역시 패턴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캐시의 롱킥을 나티가 상대팀 골대 쪽에 붙어있다 나오면서 그 공을 사오리에게 패스해서 사오리가 마무리 짓게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으로 두 번째 골을 넣은 장면을 보고 나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밍파의 빌드업을 봉쇄하는 전술도 훌륭했습니다. 힙합이 빌드업의 중심에 있는 선수였기에 스밍파가 공격 전개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힙합 쪽으로 압박을 주어 사전에 공이 가지 못하게 차단해서 아예 그쪽 루트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스밍파는 골키퍼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은 힙합으로 가지 못하고 게임 내내 깡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심으뜸의 강력한 몸싸움에 경험이 적은 애기가 이후 소극적인 플레이로 변하면서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그때 감독의 재빠른 선수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도 매우 좋았습니다. 또 아시안컵 4강전 클린스만 호가 떠오릅니다. 이전 경기에도 킥인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을 보여줬던 월드클래스였는데 오범석 감독이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초반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죠. 파울을 통한 직접 프리킥 기회였는데요. 월드클래스 나티는 성공을 했고 스밍파의 힙합은 아쉽게 놓쳤죠. 여기서 저는 수비벽을 주목했습니다. 스밍파의 수비벽은 나티의 킥 때 간격이 벌어지고 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멋진 킥이었기에 이게 아니었더라도 들어가는 궤적이었지만 수비벽이 좀 더 탄탄했다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수비벽을 악예원이 아닌 키가 더 큰 힙합이 서고 공을 피하지 않았으면 막혔을 수도 있었던 슛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대로 스밍파의 직접 프리킥 기회가 왔을 때 월드클래스는 나티와 사오리가 수비벽을 섰습니다. 힙합이 킥을 할 때 사오리는 피하지 않고 최대한 높게 점프하며 킥을 막으려고 했죠. 공이 골대 위로 벗어났지만 골대로 가는 궤적이었다면 아마 사오리의 머리에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초반 비슷한 장면이었는데요. 사소한 곳에서의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 초반에 나온 선제골 찬스였었고 또 따라붙는 찬스였기 때문이죠. 볼에 끝까지 집중하여 수비벽을 섰던 월드클래스의 집중력이 한 수 위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서 실점을 하고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것이 축구입니다. 실수의 게임이라고도 하죠. 누가 실수를 적게 했는가에 따라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월드클래스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전의 실패로 얻게 된 교훈이었을 겁니다.
이제 월드클래스가 4번째 우승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월드클래스는 그동안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었죠. 사오리의 경우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었지만 피지컬에 약해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것을 보완하여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좌절을 딛고 수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월드클래스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을 우승이라는 결실로 맺은 월드클래스는 우승컵을 들어올릴 자격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이번 좌절을 통해 스밍파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치부심하여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릴 수 있도록 성장한 스밍파를 다음 시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상 황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언감생심 구독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도 내용이 조금 좋았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